네, 반갑습니다. 부산 신진초 교사 김민재입니다. 저는 현장 교사 TF팀 임한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8.14 교권보호 대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순서를 보시면 교육부 대책 중에 유용한 대책을 먼저 보고 그다음 보완할 대책으로 나누고 새롭게 제안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용한 대책입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마련입니다. 교원의 약 97%가 문제행동에 적극 대처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 중 법적 보호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사례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사례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체 교원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례위원회 판단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사례위원으로 교육 관계자가 참여한다면 앞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현재 교원들은 이 사례위원회에 교육 관계자의 현장 교원을 꼭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수사지침 개정과 신고 시 교육청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이 생각하는 학부모의 주된 신고 원인이 감정임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대책은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한 교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내 비위 정도와 근무 곤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로서의 범위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보완할 대책과 그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 부분입니다. 악성 민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1차 설문에 의하면 적용력에서 30년차 교사까지 모두 비슷한 비율로 악성 민원을 경험했고 그것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칙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민원의 수용이 90.6%의 지지를 받으며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알맞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민원 대응팀은 86.6%가 반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민원 대응이 아닌 민원 전달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로 출결은 새로 개발되는 앱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나이스 지지율 44%, 50%의 기타 의견은 나이스와 연동되는 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중 문제행동 부분입니다. 자, 문제행동으로 인한 수업 방해는 모든 교사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적용력 교사 연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1차 설문에서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한 문제 행동 유형인 수업 방해에 관한 구체적인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여 문제 행동을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제행동 진전 매뉴얼의 핵심은 모든 단계에서 교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행동 심각성이나 반복성에 따른 교육적 조치를 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차 설문에서 80% 이상의 선생님들이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1단계는 교육적 회복 중심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2단계 초기에는 행동 시정을 요구하지만 지속적인 조치 불이행 시 즉시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는 공권력과 의료행위를 동반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책 외에 저희가 새롭게 제안할 대책과 방안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법령과 학칙에 맞는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고의를 추궁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원스톱 현장 대응팀, 법률 자격자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혐의 처분이 나올지라도 현행법상 신고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법무팀에서는 교원을 대리소송하는 소송권 부여를 제안합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충격에 빠져 있는 교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을 교육하다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조속히 필요한 바입니다. 일부 관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져 악성 민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교사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 기준은 신고인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함을 교육부고시나 관련 법령에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금 제안드린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학대 신고를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객관적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의심에서 비롯된 신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달리 여러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 학교와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 시스템 관련 제안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제안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94.6%의 지지에 달하는 TF팀의 민원 시스템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유용성, 한목적성 포함 11개 항목에서 2배가 넘는 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스마트 AI 기반 민원 처리 3단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I 챗봇을 활용하면 단순 민원, 반복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 민원들은 나이스 서면 접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민원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고 다각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AI 챗봇은 교육부에서 마련한 공통의 상담 민원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지식 공유 형태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학폭 관련 제안입니다. 현장을 고려한 학폭법 제도 마련과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로 인하여 무분별한 사안이 접수되고 있는데 학폭 책임 교사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과 협박에 늘 노출되어 있어 담당 교사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므로 매뉴얼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장교사 TF가 제안하는 매뉴얼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에서 1단계는 학교폭력을 중지하고 전문가가 심층 조사합니다. 기존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책임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생들에게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 3단계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내리고 학부모 책임하에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자 책임 강화와 기존 조치들의 실효성 및 강제성 강화가 특장점입니다. 문제행동 관련해서 제안점은 문제행동 상황에서 이제 가정의 비협조가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가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협조적인 보호자 문화 형성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 제출과 심리 검사 의무화 등 가정의 협력을 구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육부의 8.14 교권 보호 방안은 강력한 예방 중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법령 고시를 다각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양방향으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개념의 분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원 대응팀은 교사에게 민원 전달을 하는 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관련 개선안이 시급합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자의 개입이나 아동학대 고발,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폭력 매뉴얼을 최근 발표한 대책과 함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되는 정책 명함은 학교 교사들이 제일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현장교사 TF의 정책안과 주장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누구보다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책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생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작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 역사 이래로 현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결안까지 만든 다음 타당성, 유용성, 만족도 검사까지 하여 보고서를 제작해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현재 공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음을 뼈아프게 느끼는 바입니다. 나라도 일어나서 무너진 교육 현장을 직접 세워나가야겠다는 의지로 모인 수십 명의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시간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협력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결정한 정책인이 현장에 적용하라며 고집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TF팀 프로젝트를 향한 교육부의 결단은 한국 교육사의 길이 남을 것이며 한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현장 교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셔서 학교 교육 주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